올 가을에 결혼하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남편 명의로 양재 1구역 모아타운 빌라가 있는데 혼인신고 전에 제 명의로 한 채를 더 취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현금은 3억 정도인데 재개발 빌라 또 취득하려니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십니다. 멀더라도 아파트 사라고 하시는데 고민이 됩니다. 양쪽 부모님과 본인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일단 재개발 빌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사는 게 맞냐? 뭐 아이도 낳고 해야 되면 아파트가 필요하니까 아파트부터 빨리 취득을 해라, 이런 부모님의 의견이 있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처럼 토어제가 전방위적으로 걸려 있고 대출도 막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눈에 차는 데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남짓의 금액으로는 이제 약간 외곽으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부모님 세대에서 하셨었던 이제 아파트 투자 전략은 외곽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서울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토어제 안 걸려있는 지역에서 외곽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갈아타기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대출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거래 제한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양도세, 비과세 같은 문제까지 걸려버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재개발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갈아타기를 전방위적으로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투자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저라면 서울의 상급지 재개발을 투자를 하나를 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혼인합과 비과세를 쓸 수 있는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전 지역이 현재 조정지역, 투기지구로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기간으로 혼인합과 비과세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께서 가지고 계시는 양재동에 2년 정도 거주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 만들고 그 이후에 취득하게 된 나머지 재개발 빌라에서 2년 거주 요건 충족을 하게 되면 충분히 양쪽 다 양도세, 비과세를 통해서 수익도 극대화하고 또 좋은 지역의 입주권도 기대할 수 있는 투자가 되리다, 이렇게 봅니다. 재개발 빌라를 두 채 사게 되면 나중에 분담금이나 재당첨 제한, 양도세, 거주요건 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고민들을 지금 다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봐요.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대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주하게 됐을 때 받게 될 이주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잔금 치를 때 이제 주택 수 때문에 잔금을 대출로 치지 못하게 되는 분담금 문제, 이 두 가지가 일단은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주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담대와 동일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오세훈 시장께서는 아주 깊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이주비는 사업비 대출이니까 주담대랑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건의를 했고, 또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한 1, 2주 전에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2025년도죠. 2025년 6월달 이후부터는 이주비가 주담대랑 동일하게 무주택자 대상으로만 최대 6억, 뭐 LTV 40%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의 조합들은 상당히 고민이 깊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추가 이주비를 끌어와가지고 시공사 신용 공여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한 1, 20%를 더 채워주기는 합니다. 물론 중금리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50%에서 70% 정도의 이주비를 각 조합과 시공사별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이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초기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주라고 하는 단계까지 다다르는데 시간이 뭐 1, 2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일단 지금 현재 조합인가가 나더라도 건축계획 수립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평가 준비해서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 인가 받는데도 수년이 걸리고요. 그 이후에 관리처분 총회 여러 차례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고시가 되어야지 이주 스케줄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고민의 그 종류랑은 약간은 좀 차이가 있고, 지금은 좋은 동네를 저렴하게 잡는 거에다가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나중에 발생하게 될 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발생하는 이 분담금 액수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한 9억에서 13억 사이 정도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권리가액을 제외하면 한 6억에서 8억대 정도 사이에 분담금 액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을 주담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아파트 12, 13억대 아파트 어디 가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이제는 외곽으로 가셔야지만 신축급 아파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가격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분담금에 대한 걱정이 되더라도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도 전세를 맞춰가지고 잔금은 치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하는 투자를 너무 미룰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가 재당첨 제한이었나요? 재당첨 제한은 지금 현재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근거법에 따라서 도정법에 근거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대당첨 제한이 걸리는데 이 사업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모아타운 같은 사업은 빈소법에 근거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과는 관계가 없어요. 또 이제 거래 제한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의 단계에서 걸리게 되는데 빈소법에 근거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종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거래 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단계 이후가 되게 됐을 때 일정 아주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는 있지만 이 정도 단계를 좋은 동네에서 만약에 달성을 했다. 그러면 미실현이긴 해도 그 차액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서 투자를 했다. 가지고 계신 양재동 같은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2019년, 20년도 모아타운 추진 전까지만 해도요. 투룸빌라 제가 3억대에 사드렸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 가냐면 8억대, 9억대 이상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에서 지금 현재 뭐 거래 제한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두려울 게 있겠느냐. 미실현 이익이긴 해도 차익이 6, 7억 이상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절대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은 되지 않으니까 못 사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못하게 돼서 못 사서 나만 뒤떨어지는 거 이걸 걱정하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조합인가 이후 지역이 좋아 보이는데 3억으로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조합인가 이후 단계 간 구역들의 현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3억이라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물건들을 사야 되는데 일단은 신통기획이라던가 공공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뭐 도심복합이라던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래 제한, 토어제가 걸리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거주하면서 들어가서 산다라고 쳐요. 그러니까 몸테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몸테크 할 수 있는 매가가 한 3억 가지고 현금으로 현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려면 매가 기준에서 한 6, 7억대를 크게 넘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 자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조합인가 이후 단계 어느 지역이 있느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금천구 일대, 시흥, 독산 요쪽 일대에서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를 지어놓게 됐을 때 가격은 한 12억대, 13억대 정도가 현재 형성된 시세니까 먹을 수 있는 차익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어디가 있냐면 봉천동 일대라던가 아니면 중랑구 면목동 일대라던가 아니면 뭐 신림동 같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이제 공공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신통기획 같은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런 지역들에서 만약에 한 6, 7억대 되는 거주할 만한 사이즈의 물건을 대출을 끼고서 투자를 했다라고 감안했을 때 그리고 6, 7억대 정도 되는 물건이 나중에 종전 평가를 하게 되면 3, 4억대를 크게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3, 4억대 정도 금액에다가 분담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가가 금천구 독산동 신통기획 같은 경우가 한 9억에서 10억 정도로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분담금을 이 정도 금액을 제외하면 한 6억에서 7억대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 분담금 낼 물건을 지금 6, 7억 주고 사는 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더하게 되면 내가 이 자리에 지어질 조합원 분양을 분양받는 데 들어가는 내 총 비용이 계산이 되고 그 금액이 얼마냐면 한 12, 13억 된단 말이죠. 그러면 12, 13억 금액으로 지어놓게 됐을 때 얼마 갈 거냐? 그 앞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한 13억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도 상당히 긴 기간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긴 기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계산되는 안전마진 개념이 거의 사라진 상태로 붙은 단계가 바로 조합 인가 이후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뭘 더 투자를 해야 되냐면 좋은 지역에서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젊은 세대 신혼부부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시간은 많단 말이죠. 현금은 많지 않아도.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속도가 조합인가가 낮다 그래서 먼저 준공까지 된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에 반해서 사업성이나 입지 같은 경우는 불변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정도 금액이면 강남권에서 실거주할 수 있는 투룸 사이즈도 전세를 끼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실제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보유 중이신 양재동 바로 옆에 있는 개포동 같은 지역 있잖아요. 개포동에 있는 신통기획 추진하는 지역들에서 투룸짜리를 한 6, 7억 정도 금액으로 잡아둔다. 그래서 2년 거주 요건 충족해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까지 미리 맞춰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훌륭한 지역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투자가 되리라고 보니까 외곽으로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파트를 사더라도 6, 7억 금액밖에는 이제 못 보거든요. 왜냐면 3억에다가 대출 맥스로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대출 한 5억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가 8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될 텐데 8억짜리에서 내 만족이 될 만한 아파트 지금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제가 봤을 때 신축 본다면요. 인천에 있는 검단, 청라 같은 신도시 가야 되고요. 경기 남부 쪽에서 신도시 본다고 하면요. 경기 남부에서 거의 평택 정도 가야 있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뭐 약간 외곽지에 있는 동백지구라던가 아니면 용인 흥덕지구라던가 이런 지역들조차도 이제는 8억으로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돈 벌려면 서울에 오셔라. 그게 아니고 그냥 자녀 키우면서 약간 외곽에서 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만 아파트를 사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